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오전 12시 첼시 대 에버턴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첼시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페르난데스, 제임스 조합이 중원에서 빌드업과 압박을 담당하며 팔머가 이선에서 창의성과 결정력을 책임집니다. 네토와 가르나초의 측면 돌파는 공격의 핵심 옵션입니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포파나 찰로바 조합은 뒷공간 대응에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공격 전개는 활발하지만 수비 안정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에버턴도 4-2-3-1을 사용하며 수비 조직과 직선적인 공격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개의 간어의 더블 볼란치는 활동량과 수비 커버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은디아예가 이선에서 빠른 전환으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측면 자원의 돌파는 존재하지만 마무리 효율은 들쭉날쭉합니다. 킨 타코프스키 조합은 경험은 풍부하나 스피드 대응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핵심 선수 및 결정 이슈입니다. 첼시는 팔머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과 페르난데스의 패스 조율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주앙 페드로와 가르나초의 움직임이 주요 변수입니다. 그러나 카이세도 중단과 라비아 코릴 부상으로 중원과 수비 뎁스가 약화되어 역습 대응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에버턴은 픽포드의 선방과 타코프스키의 수비 리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지향합니다. 게예와 은디아에는 전원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스웨이트 콜먼 결장으로 수비 라인 뎁스가 부족하며 공격진의 결정력 기복도 부담 요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첼시는 공격력, 에버턴은 수비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상반된 강점과 약점을 가진 매치업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됐습니다.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경기가 많습니다. 실점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력 대비 결과가 따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에버턴은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노팅엄과 풀럼을 상대로 실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뉴캐슬전 대패처럼 수비 붕괴 위험도 존재합니다. 득점력은 높지 않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흐름만 보면 첼시보다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첼시는 팔머 중심의 이선 연계와 측면 돌파로 에버턴 수비를 흔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킨 타코프스키 조합의 뒷공간 공략이 중요합니다. 중원 수비 공백으로 인해 역습 대응은 위험 요소입니다. 에버턴은 은디아예와 측면 자원의 속도를 활용한 직선적인 전환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경기 양상은 점유율 대 역습의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전력과 홈이점을 고려하면 첼시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비 불안과 중원 결장 이슈로 안정적인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에버턴은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역습으로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첼시 2대 1승 혹은 1대1 무승부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오전 12시 리버풀 대 브라이턴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리버풀은 4-2-3-1 전술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을 구사합니다. 중원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템포를 끊고 곧바로 공격 속도를 높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공격 주도력은 매우 높으며 이선의 활동량도 풍부합니다. 다만 풀백이 전진한 이후 뒷공간 관리가 불안한 편입니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경우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브라이턴은 같은 4-2-3-1을 사용하지만 점유율 기반 빌드업과 탈압박에 초점을 둡니다. 짧은 패스와 유기적인 위치 교환으로 압박을 풀어내는 데 능합니다. 중원 기술력과 연계 완성도가 높아 안정적인 전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상대의 빠른 공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격 성향은 강하지만 수비 안정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리버풀은 맥알리스터의 패스 조율과 소보슬라이의 전진성이 공격 전개의 핵심입니다.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중원 수비와 측면 자원의 결장자가 많아 로테이션 운용이 제한적입니다. 경기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전 의존도가 높은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브라이턴은 발레바의 중원 장악력과 민테의 측면 돌파가 가장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빠른 전환 상황에서 공격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과 수비 라인의 결장자가 겹치며 뎁스가 얇아졌습니다. 수비 조직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교체 카드 활용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세 번째,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에서 승패 기복이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잡지만 마무리 부족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승점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공격력은 꾸준하지만 실점도 함께 늘어나며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두 팀 모두 득점은 가능하지만 클린시트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일방적인 우세보다는 접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분위기상 다득점 경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경기의 핵심은 압박과 탈압박의 싸움입니다. 리버풀은 강한 전방 압박으로 브라이턴의 빌드업을 끊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려 할 것입니다. 브라이턴은 짧은 패스와 위치 교환으로 압박을 벗어나 측면 공간을 공략하려 합니다. 중원 싸움에서는 리버풀의 강도가 더 높지만 수비 전환 시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브라이턴은 풀백 뒤 공간을 노리는 역습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전술적으로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홈 2점과 전방 압박 강도를 고려하면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수비 불안과 결장 이슈로 인해 안정적인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이턴 역시 수비는 불안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리버풀이 근소하게 앞서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리버풀 2대1 승리 또는 2대2 무승부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오전 2시 30분 벌리 대 풀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벌리는 3-4-2-1 전술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확보한 뒤 역습을 노리는 운영을 합니다. 라르센 포스터가 이선에서 전환 역할을 맡고 브로야가 전방에서 버티며 기회를 만듭니다. 중원은 컬런 우고축구 조합으로 활동량은 충분하지만 전진 패스의 질은 아쉽습니다. 300은 제공권은 나쁘지 않으나 라인 간격 조절이 불안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위주의 실리 축구지만 공격 완성도는 낮은 편입니다. 풀럼은 4-2-3-1 전술로 점유율과 측면 활용을 중시합니다. 베르게 윌슨 조합이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고 스미스 로우와 이어비가 이선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히메네스는 박스 안결정력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비진은 바시 안데르센 중심으로 조직력은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벌리보다 공격 전개 완성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벌리는 브로야의 제공권과 포스터의 침투가 공격의 핵심입니다. 컬러는 중원에서 수비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두니의 장기 부상과 로버츠 바이어 이탈로 수비 뎁스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로테이션 폭이 좁아 후반 체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결정자 영향이 전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풀럼은 히메네스의 결정력과 스미스 로우의 이선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이어비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속도를 높입니다. 다만 로빈슨과 세세뇽의 부상으로 측면 수비가 불안합니다. 무니즈 이탈로 공격 옵션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체 뎁스는 벌리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벌리는 최근 5경기 전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첼시, 브렌트퍼드전에서 수비가 쉽게 무너졌고 5경기 연속 무득점 또는 1득점에 그쳤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반전 요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점 관리와 공격 전개 모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풀럼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성적 자체는 기복이 있는 흐름입니다. 맨시티전 4대5 패배처럼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붕괴가 드러났습니다. 다만 에버턴과 선덜랜드를 상대로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거두며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패배 경기에서도 득점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 공격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결과 면에서는 완전한 안정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벌리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풀럼의 점유율 축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스미스 로우와 이어비의 이선 움직임을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 풀럼은 측면과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벌리의 300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벌리는 역습 효율이 낮아 선제 실점 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경기 흐름은 풀럼 주도 vs 벌리 수비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최근 흐름과 전력 완성도를 고려하면 풀럼이 확실히 유리한 경기입니다.
벌리는 수비 조직력과 공격력 모두에서 반등 요소가 부족합니다. 풀럼은 결장 이슈가 있지만 경기의 운영 안정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리 홈이라는 변수로 대량 득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풀럼 2대0 승 혹은 2대1 승리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오전 5시 아스널 대 울버햄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아스널은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팀입니다. 라이스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사카에제 마두에케의 이선 개인 기량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풀백의 적극적인 전진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지만 전환실 뒷공간 노출은 약점입니다. 수비진 부상 이슈로 라인 안정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완성도는 높으나 수비 밸런스가 변수입니다. 울버햄튼은 3-5-2 전술로 중원 밀집과 수비적인 운영에 초점을 둡니다. 안드레 고메스 조합이 중원에서 버티며 황희찬과 스트란드 라르센의 침투로 역습을 노립니다. 윙백 활용으로 측면 숫자는 확보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제공권은 준수하나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세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아스널은 사카의 측면 파괴력과 에제의 이선 창의성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라이스는 수비 보호와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심 자원입니다. 요케레스는 제공권과 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살리바, 가브리엘, 트로사르, 하베르츠 등 수비와 공격 핵심 자원의 부상 여부가 변수입니다. 센터백 결장은 수비 조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침투 타이밍과 라르센의 피지컬 활용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안드레는 중원 압박과 활동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스케라, 벨레가르드, 무네치 등의 이탈로 수비 중원 뎁스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전력 누수로 인해 경기 내 대응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아스널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의의 브렌트퍼드 바이에른전 승리에서 공격 완성도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전 패배처럼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경기 운영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수비 집중력 기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 전패로 심각한 하락세입니다. 메뉴전 대패를 시작으로 수비 조직이 완전히 붕괴된 모습입니다. 실점이 반복되며 경기의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습 시도는 있으나 마무리 효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흐름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스널은 중원 점유와 측면 수적 우위를 활용해 울버햄튼의 3백을 흔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카와 마두에케의 측면 돌파는 윙백 뒤 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깊이 내려선 수비 후 황희찬의 침투로 역습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 수비 조직 붕괴를 고려하면 버티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흐름은 아스널의 일방적인 주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전력 차이와 최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아스널의 우세가 매우 뚜렷한 경기입니다. 홈 2점과 공격 자원의 질에서 아스널이 확실히 앞섭니다. 울버햄튼은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최근 조직력으로는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널의 멀티 득점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스널 3대1 승리 혹은 3대0 승리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